건강을 지키려고 먹는 블루베리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돌이 박힙니다. 최악의 조합 3가지와 최상의 조합 3가지 공개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눈 건강에 좋다, 혈관 청소한다, 치매 예방한다 해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블루베리가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에 돌을 만드는 폭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제 진료실에 70대 김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오셨던 겁니다. CT 촬영 결과 신장에 0.8cm 크기의 결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다고요. 믹서에 갈아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블루베리는 분명히 좋은 과일입니다. 신장 질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알려진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에는 칼륨과 인 함량이 낮아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키드니 프렌들리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조합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블루베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10%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은 한 번 생기면 재발률이 5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결석의 75%가 바로 옥살산 칼슘 결석입니다.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만나서 신장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도 이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옥살산 함량이 극도로 높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블루베리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둘째, 반대로 블루베리의 효능을 몇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셋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섭취 루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블루베리를 평생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결석이 자연 배출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평생 신장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블루베리 4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이건 단순히 궁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에 돌을 만드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와 비트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시금치, 비트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 폭탄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옥살산이 무려 500mg에서 9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도 옥살산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믹서에 갈아서 드실 때입니다. 옥살산이 한 번에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칼슘옥살산염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그대로 쌓여서 결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의 75%가 이 옥살산 칼슘 결석입니다. 특히 생으로 갈았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이 51% 이상 제거됩니다. 하지만 생으로 믹서에 갈면 옥살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할머니가 바로 이 실수를 하셨던 겁니다. 건강하시려고 매일 아침 생시금치, 생비트, 블루베리를 갈아 드셨고 3개월 만에 신장에 결석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설탕과 가공당분입니다. 블루베리를 설탕에 절여서 드시거나 블루베리 잼, 블루베리 주스처럼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의 사구체라는 필터가 손상됩니다. 사구체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핵심 부분인데 설탕이 이 필터를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신부전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높은 혈당이 사구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사구체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의 독성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립니다. 좋은 걸 먹으면서 동시에 나쁜 걸 먹는 꼴입니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잼에는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블루베리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간 제품도 수두룩합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세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상큼하고 맛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위험한 조합입니다. 파인애플은 매우 강한 산성 과일입니다. 여기에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 입안이 따끔거리고 위가 쓰린 분들이 계십니다. 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과 유기산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의 산염기 조절 기전에 일시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pH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강한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걸 중화시키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블루베리는 산성도가 낮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과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의 장점이 사라지고 파인애플의 단점만 부각되는 겁니다. 위장과 신장을 동시에 자극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시금치와 비트, 설탕과 가공당분, 파인애플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블루베리로 인한 신장 결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시면 꼭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매일 아침 건강 스무디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블루베리를 신이 내린 명약으로 만들어주는 황금조합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효능이 몇 배로 증폭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메모하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무가당 요거트와 유제품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반드시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십시오. 이게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블루베리에 옥살산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금치 같은 곡살산 식품과 먹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칼슘이 풍부한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신장 결석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의학의 역설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거트의 칼슘이 블루베리의 옥살산을 장에서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장 속에서 미리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결합물은 혈관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옥살산이 신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장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신장 결석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보면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결석 생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와 요거트 조합이 최고인 겁니다. 단 반드시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블루베리에 바나나 1개를 곁들여 드십시오. 이 조합은 영양소 흡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나나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팩틴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블루베리를 그냥 먹으면 안토시아닌의 일부만 흡수됩니다. 하지만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효능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입니다. 한 컵에 114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적절한 전해질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블루베리와 바나나가 이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 1줌과 바나나 1개,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뇌와 신장에 필요한 영양소도 고루 공급됩니다. 세 번째, 호두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호두 5알에서 7알 정도를 함께 드십시오. 이 조합은 뇌와 신장의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최강의 조합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노렌산이 호두 28g, 그러니까 한 줌에 2.5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견과류와 호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몬드, 땅콩, 피스타치오에는 이 오메가3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호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호두의 오메가3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신혈관의 염증을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뇌혈관, 심장혈관, 신장혈관 가릴 것 없이 모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매일 호두 15g을 섭취한 그룹이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호두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호두가 산패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산패된 호두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이건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간과 심장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두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동 보관하면 산패를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호두를 먹을 때 냄새가 시큼하거나 쓴맛이 나면 즉시 버리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파린이라는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블루베리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에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게 와파린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거나 안 드시면 약 효과가 불규칙해집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신장질환이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은 블루베리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낮은 편이라 안전하지만 그래도 하루 20알에서 30알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칼륨 수치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드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음식 3가지: 무가당 요거트, 바나나, 호두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블루베리를 평생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식탁에 앉으시면 무가당 요거트 1컵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블루베리를 20알 정도 넣으십시오. 그리고 호두를 5알에서 7알 정도 함께 넣으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오메가3으로 뇌를 깨우고 칼슘으로 결석을 예방하는 겁니다. 한 그릇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트가 싫으신 분들은 우유 한 잔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무가당 제품이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은 보통 밖에서 드시거나 집에서 밥으로 드시죠. 그러면 식후 간식으로 바나나 1개와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드십시오. 바나나는 휴대하기도 쉽고 먹기도 편합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통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됩니다. 소화도 돕고 오후 에너지도 보충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에는 블루베리를 단독으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조금만 드십시오. 저녁에는 과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당이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블루베리 10알 정도만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호두 몇 알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을 정리하면 블루베리는 40알 정도, 호두는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농촌진 흥청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는 하루 20알에서 3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시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0알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이제 호두 보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호두를 사오시면 바로 밀폐용기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산곤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산패됩니다. 산패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이건 1급 발암물질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독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냉동된 호두는 바로 먹어도 됩니다.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절대로 산곤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나요? 생 블루베리를 사기 어려운데 냉동 블루베리를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대답은 오히려 냉동이 더 좋습니다. 놀라셨죠? 호주 뉴스하우스 웨일스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블루베리를 여러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안토시아닌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했습니다. 생과일 상태에서는 안토시아닌이 7.2mg이었습니다. 냉장 보관했더니 5.7mg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보관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후에 8.1mg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냉동했는데 영양소가 더 증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냉동 블루베리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경제적이고 보관도 편하니까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데 블루베리를 먹어도 되나요? 이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예,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블루베리는 신장 질환자에게 안전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1컵에 114mg 밖에 안 됩니다. 칼륨이 낮습니다. 인함량도 18mg으로 낮습니다. 나트륨도 1.5mg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의 모든 단계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이닥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는 신장 친화적 과일로 분류됩니다. 단 섭취량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루 20알에서 30알 이내로 드십시오. 그리고 칼륨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째,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호두를 깼을 때 고소한 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큼한 냄새나 퀴퀴한 냄새가 나면 산패된 겁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둘째, 맛을 보십시오. 호두는 본래 고소하고 약간 떫은 맛이 납니다. 그런데 쓴맛이 강하게 나면 산패된 겁니다. 이것도 즉시 버리십시오. 셋째, 색깔을 보십시오. 호두 속살이 하얗거나 연한 갈색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진한 갈색이거나 검은 반점이 있으면 상한 겁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산패된 호두의 독성은 간과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몇백 원 아끼려다가 몸을 망치는 겁니다. 의심스러우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끼리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세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블루베리는 시금치, 비트, 설탕과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특히 시금치와 비트를 블루베리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신장에 돌을 만드는 옥살산 폭탄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블루베리 제품도 피하십시오. 블루베리의 좋은 효능을 설탕이 다 망쳐버립니다. 파인애플과의 조합도 위장과 신장을 동시에 자극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무가당 요거트, 바나나, 호두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신장 결석을 오히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의 칼슘이 블루베리의 옥살산을 장에서 미리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블루베리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호두는 뇌와 신장의 혈관을 함께 보호해줍니다. 이 3가지 조합만 기억하십시오. 셋째, 호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하시고 블루베리는 하루 20알에서 30알이 적당합니다. 호두를 산곤에 두시면 산패되어서 1급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을 드셔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40알 정도면 충분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20알에서 30알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신장은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정화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의지해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배우신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먹을 때 요거트랑 같이 먹고 호두 몇 알 곁들이고 시금치랑 같이 갈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김할머니는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개월 전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어서 드시고 계십니다.
결석도 자연 배출되었고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블루베리를 드시고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평생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신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